제가 처음에 그 유튜브를 처음 올렸을 때 주식 투자하면 안 되나요?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세상의 분위기는 뭔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뭐 예전부터 어른들이 뭐 항상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하면은 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, 그로 인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, 주식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랑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. 그 당시랑 바뀐 것은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, 지금은 대충 보면은 한 1년, 2년, 2년 가까이 좀 된 것 같아요.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의 느껴지는 분위기는 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, 뭐 2030이든 아니면은 그 나이가 많은 뭐 50대, 60대 그 어른들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 관심이 많고 되게 이런 분위기예요. 뭔가 장기적으로 좀 문화가 바뀌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아니라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, 그리고 시중 금리,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,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서 코로나로 그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.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더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근본적인 문제,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의 제가 느끼는 것들은 사람들이 뭔가 주식시장이 올라서 과열돼서 더 사고 싶어하고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싶어하고, 약간 이런 게 주변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친구를 만나거나 뭐 다른 지인들을 만나도 그 지인의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의 주변 사람들도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은, 첫 번째 일단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, 주식이란 것들은 이게 회사의 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사게 되면은 그 한 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,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,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라도 사면은 내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. 지분은 많지 않지만 한 주를 갖고 있건 어쨌든 그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대주주랑 똑같은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쓴다는 거는 그 회사랑 장기적으로 동행을 하겠다는 생각이고, 오너와 똑같은 포지션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오너랑 이 개인 그 소액주주랑 100% 완전히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. 왜냐하면은 대주주는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의결권, 발언권이 되게 크고, 그로 인해서 그 회사를 대주주의 의지로 좀 움직일 수가 있죠. 근데 그에 반해서 소액주주들은 주식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큰 영향력을 회사에 행사할 수는 없게 되죠.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빼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을 사게 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, 그 회사의 오너와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 대주주와는 반대적으로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 어떤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를 생각해주고 이 사회도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, 오너 마인드도 소액주주들을 같은 동업자로서 생각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.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% 나와 그 오너의 포지션이 100%를 일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회사랑 동업을 해서 내 자산을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,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얻는 순간부터 나는 그 회사에서 자본가가 되는 거고요.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, 이분들은 노동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크게 봤을 때 그 자본가와 그리고 노동자로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본가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그 회사의 번영을 함께 하는 게 이제 자본가 되는 거고, 노동자는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일한 대가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받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,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두 가지의
이제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돼야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은 인생의 큰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본가가 되는 것,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. 물론 그 자본가랑 노동자 그 두 가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. 예를 들면은 그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의 만약에 임원들, 그런 사람들은 일단 받는 연봉만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에 딱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,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개인 사업자들, 뭐 PC방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뭐 간단한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포지션은 자본가의 포지션이긴 하지만 실제 영세하게 작게 운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돈이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, 공산주의, 뭐 북한에 내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또 내가 뭐 중세시대라든가 원시시대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방법이 달라지겠죠. 내가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살고 있으면은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겠죠.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벌어서 뭐 자본가가 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살 수는 없고, 뭔가 독재자한테 충성을 다해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권력을 얻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겠고,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중세시대에 태어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원하는 상에 따라서 살아가겠죠. 또 내가 지금 원시시대에 살고 있고 원시시대에 산다면은 그 우리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 무기를 만들고 뭐 동물들을 사냥하고 적으로부터 우리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죠.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.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가가 돼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